네, 김 소장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질문이 좋은 내용이어서 여러분과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터니딘에서 AI를 이용한 글쓰기 감지 기능 서비스가 출시가 됐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다시피 터니딘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데 AI 글쓰기 감지 기능이 게시됐다라는 서비스가 이제 실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착각을 해가지고 이제 표절 검사 소프트웨어도 이 AI로 만약에 내가 어떤 편집을 해가지고 글을 쓰면 그거를 표절로 잡아내는구나. 이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생들 리포트 쓸 때 너무 요새 챗 GPT다, 노션 AI다 이런 AI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그냥 어떤 과제 같은 것들을 막 써가니까 그 해당 교수님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거 AI가 다 글 써준 거 가지고 온 학생한테 A 뿔 주고 말이지. 자기가 열심히 그냥 작성해가지고 온 애한테는 AI보다는 글을 좀 못 썼다고 해가지고 C 주고 이럴 가능성이 좀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좀 주기 위해서 이런 그 터니딕과 같은 유사도 검사 프로그램이 AI를 이용한 글쓰기 한 학생들 이런 것들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좀 서비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근데 연구 논문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제 연구 논문은요, 그 핵심 맥락이 있어요. 그거하고 부연 설명하는 거, 보조 설명이라든가 어떤 보조적인 설명을 하는 이제 이런 부연 설명과 핵심 맥락을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다가 좀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좀 구별을 좀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쓰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연구 논문에서 이 핵심 맥락과 그 부연 설명, 이 부분에 대한 차이를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핵심 맥락이라고 하면 연구 논문에서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학술적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이 학술적 가치. 좀 추상적이긴 한데 이 학술적 가치를 한마디로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를 말하는 거죠.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 자, 그리고 이제 그 부연 설명이라는 거는 이 학술적 가치, 즉 선행 연구와 차별화가 된 바로 그 내용에 대한 어떤 보조적인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부연 설명을 똥이라고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데 정확하게 여러분들 우리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뭐가 똥이고 뭐가 된장인지 좀 구별을 하자면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가정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 바로 그런 어떤 그 핵심 맥락을 우리가 하는 학술 연구에서의 그 핵심 맥락을 도출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 AI의 도움을 좀 받았다. 그래가지고 선행 연구 조사를 했다. 선행 연구 조사를 좀 AI한테 시켜서 했다. 근데 그 조사 내용이 출처도 정확하고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AI를 이용해서 그 조사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하고 내가 편집을 좀 했다. 그래서 또 AI를 이용해서 조금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추론을 했다. 그래가지고 AI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차별화된 그런 연구 문제,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 연구 문제를 결국 도출해냈다. 그리고 다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AI를 좀 이용해가지고 내가 어떤 방법이 있나 조사도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결합시켜가지고 아주 적절한 방법론을 대입을 시켰다. 그래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지. 이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AI에 내가 도움을 좀 받았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선행 연구와 차별화된 핵심적인 맥락, 학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맥락을 준비를 쫙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표절입니까? 이 연구 표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저차별화된 핵심적인 맥락을 갖춘 저 새로운 연구 문제를 가지고 풀었어요. 자,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페이퍼 작업합니다. 내가 이제 어디다가 제출하려고 뭐 학교에 제출하든 페이퍼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 AI를 이용해 가지고 뭐 이제 부연 설명할 거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개념도 설명해야 되고 뭐 현황도 설명해야 되고 뭐 관련된 이론이 있으면 이론 같은 것들도 내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자, AI를 이용해서 이런 자료를 좀 수집해서 이제 확실하게 근거가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얘네들을 이제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글쓰기를 도움을 받았어. 글쓰기를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심지어는 이제 여기에다가 우리가 분석한 내용이 있잖아요. 무슨 통계 분석을 했다, 아니면 인터뷰 자료를 모았다, 이런 것들도 이 분석도 AI에 좀 뭐 분석은 내가 했다 하더라도 AI에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해석 같은 거 있잖아요. 해석 같은 거. 뭐 이런 거 도움을 좀 받았어요. 자, 받아가지고 페이퍼 작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봤던 그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연구 문제, 그리고 이제 페이퍼 작업까지 AI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연구 표절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연구 표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그 느낌을 그대로 가지고,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제가 당구장 표시하고, 이 표절 있잖아요, 표절. 표절의 기준이 뭡니까? 표절의 기준. 뭐가 표절이고 그 표절의 기준이 뭡니까? 뭘까요? 자, 요것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첫 번째,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고 뭐고 간에 뭐 선행 연구와 차별화 이건 난 모르겠고 그냥 한 문장에 6개 단어, 6어절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표절의 기준이잖아요. 선행 연구와 차별화인지 뭔지는 모르겠고 그냥 한 문장에 무조건 6어절의 배열만 같으면 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표절 검사 프로그램으로 돌려봤더니 표절률이 0%가 나왔어. 0%가 나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선행 연구하고 똑같은 거네. 에이, 저 이러면 표절 아닙니까? 이런 거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지. 이 표절의 판단은 누가 하는 거냐 이거죠. 이 누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제 소프트웨어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소프트웨어가 그냥 막 표절 판단하는 거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회사가 판단하는 겁니까? 그 회사가 이제 앞으로 모든 연구의 표절 기준과 판단을 그냥 이 회사가 하는 거네. 그냥 회사가 만약에 어떤 이상한 또라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를 살짝 건드려가지고 잘못 만들면 학계는 그냥 뭐 이 회사에 의해서만 완전히 다 나가리 되는 거네. 이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이 표절 판단을 우리 같은 전공을 하는 학문에 전공을 하는 아주 오래된 경험이 풍부한 그런 학자 한 명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학자들이 판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표절 검사, 그럼 소프트웨어를 왜 만들었냐 이거지. 얘의 기능은 뭐겠냐 이거예요. 요쯤에서 이런 속담이 좀 떠오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여기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런 소프트웨어 나오면 뭐 하냐 이거지. 이거를 얼마나 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도 나름대로의 경험을 토대로 이 소프트웨어를 평가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이 소프트웨어 기능이 뭘까 생각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해봤죠. 첫 번째, 아주 좋은 기능이 있어요. 이 연구자의 경각심을 끌어내는 이런, 연구자의 그 학술적인 양심의 문제, 경각심, 이를 끌어내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그거를 바탕으로 정말 연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나름대로 완성도가 가장 높은 그런 연구 논문과 페이퍼를 산출하는데 정말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뿐이에요. 그뿐. 예, 그뿐이에요. 예. 더 이상도 아니고 더 이하도 아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나온 표절 검사 소프트웨어라는 것의 기능이 이 두 가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제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이 학교에서 지도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지도를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선배 연구자들의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역할이 뭘까? 이것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뭘까? 첫 번째는 이 학생들이나 지도하는 학생들이나 이제 후배 연구자들에게 이 소프트웨어의 용도를 좀 정확하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이런 동영상을 올린 적도 있어요. 지금 이제 어느 소위 한 정당에 이제 올해니까 올해 이제 그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분들을 폴리페스라고 하죠. 이 정치를 하는 교수님들. 근데 이제 한동안 TV에 많이 나와서 얼굴이 알려진 모 대학의 교수님이 재작년인가? 한참 이제 그 연예인들 그 논문 표절 문제가 조금 화두가 됐을 때 TV에 나와서 뭐 프로그램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최근에는 그 총선에 지금 출마하려고 막 이제 나오신 그 교수님 한 분 있어요. 뭐 학자의 길을 이제 안 걸으려고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때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요즘에는요 소프트웨어로 모든 표절을 다 검사하는 시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바로 또 영상을 한번 올렸었죠. 아니라고, 소프트웨어로 어떻게 학자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자가 판단해야지 어떻게 그 소프트웨어한테 맡기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의 용도를 좀 정확하게 후배 연구자들이나 학생들한테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아니 그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심지어는요 지금 현재로 봐서 AI도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평가하는 그 AI도 100% AI의 기술만으로 연구 논문 작성 못합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합니까? 이거 AI가 논문을 썼다 이런 기사들 잘 찾아서 들어가 보면 결국 사람이 뒤에서 다 뭔가를 한 거예요. AI가 100% 논문 쓸 수 없다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 소프트웨어의 용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만 학생들이 이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정확하게 활용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게 안 되니까 학생들도 솔직히 바보는 아니거든. 그러니까 학생들도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생들도 소프트웨어를 좀 나쁜 마음을 가진 학생들 악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용이 안 되기 위해서는 이 용도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악용을 한다는 거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 부연 설명이 이 학술적인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맥락을 훼손해 버리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을 때 정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AI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이 여러분이 사용하는 AI도 그리고 표절 검사 소프트웨어도 여러분이 잘 사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표절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하고 막 너무 여기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 전쟁 나가는 군인이 피를 무서워하고 패배를 무서워하면 전쟁 못합니다. 연구를 하는 사람이 표절 무서우면 페이퍼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적당히 표절에 대한 경각심도 조금 너무 불안과 공포를 막 자아낼 정도로, 야 소프트웨어가 말이야 야 15%가 나왔는데 말이야 너 표절이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학생들 불안해서 연구 못합니다. 그래서 좀 적당히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하면 여러분 학술 연구 논문이 앞으로 날개를 달고 정말 좋은 연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대가 지금 AI 시대인데 지금 AI를 이용하면은 뭐 다 표절이야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면 연구 못 합니다. AI를 지금 AI 시대인데 AI를 이용할 거면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질문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분하고 막 몇십 분을 통화를 했어요. 이런 내용으로 막 몇십 분을 통화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가 뭔지 정확하게 구별하고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경각심과 그리고 완성도 높은 내 논문을 위해서 좋은 거는 취하고 나쁜 거는 버리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